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디지털 드로잉 강의를 맡은 강사 정찬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디지털 드로잉의 그 도구들을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뭐 디지털 드로잉의 뭐 발전사, 변천사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디지털 드로잉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어떤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이렇게 알아봤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디지털 드로잉을 하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뭐 사실 디지털 드로잉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그림을 그릴 때, 특히 요즘 현대의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을 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비주얼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사용을 할 건데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실 이 비주얼이 거의 모든 그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비주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이유거든요. 우선 비주얼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영어로 시각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 그리고 사람의 시야, 사람이 보는 것에 대한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림에서 비주얼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작품이 주는 시각적 자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그림이나 막 보지는 않고 좀 이렇게 시선이 쏠리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 시선이 쏠리는 그림,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은 좀 기분이 나쁘고 좀 이렇게 무섭게 생긴 그림, 뭐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각적 자극을 받으면은 사람이 이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그림을 보면은 특히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죠. 뭐 그림이 뭐 예쁘다, 아니면 뭐 신기한 그림이다, 좀 신비로운 느낌이다, 몽환적이다. 이런 것이 바로 감정이 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비주얼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비주얼이 좋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주로 어떤 대상한테 많이 하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나 사물을 보고 흔히 비주얼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주얼은 딱 그 사물이나 사람이 나에게,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이렇게 유도를 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감정의 종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볼게요. 뭐 예쁘다, 뭐 아름답다, 귀엽다, 멋지다 등의 감상평들. 뭐 좀 통신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는 뭐 간지난다, 뭐 이렇게 뭐 이런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좀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으면은 좀 비주얼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드로잉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란 좀 이런 것입니다. 못생겼다, 뭐 혐오스럽다, 흉측하다, 더럽다, 뭐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 바로 이 부정적인 감정, 이런 감상평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중립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딱히 완전 막 이렇게 사람을 뭐 슬프거나 업시키거나 다운시키거나 그런 거 없이 순전히 그 모습에 대한 표현만 서술한 것, 뭐 신비롭다, 좀 튼튼하다, 뭐 부드럽다, 날카롭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죠. 뭐 감정이 아니라 그냥 모습에 대한 표현, 순전히 모습에 대한 표현, 이것을 바로 중립적인 감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이런 감정들, 그러니까 흔히 감상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작품을 생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바로 이런 감상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원하는 이런 감상평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림을 다양하게 그리고 또 그림을 잘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상평을 유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림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주변에 널린 그림도 있겠지만은 보통 이렇게 작품에 걸린 그림들을 보면은 다 주제가 다르잖아요. 주제가 다 다른데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 아이디어를 먼저 짭니다. 아이디어를 짜면서 내가 왜 이것을 그려서 이거의 어떤 점을, 이 사물의 어떤 점을 표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제를 먼저 정해야 되고 그 주제랑 어울리는 감상평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제에 어울린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일단 내가 그 주로 유도하고 싶은 감정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좀 더 신비로운 느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음침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런 느낌들을, 이렇게 다른 이런 분위기들을 조성해서 개성을 더할 것인지. 그래서 이 주제에 어울린다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붙인 게 뭐냐면은 메인에다가 좀 이렇게 부가적인 컨셉들을 이렇게 좀 더 넣어서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으로 그 다양한 감정을 유도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유도해서 이렇게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확보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 요리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그 특유의 맛을 내잖아요. 특유의 그 요리만의 맛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꼭 아까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화, 영화, 게임 등에서는 특히 적군 측에서 이런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괴한 모습의 괴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괴물들을 창작을 했을 경우 일단 괴물들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좀 흉측하거나 그렇잖아요. 분명히 부정적인 감정을 이끄는 그러한 그런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괴물은 그 적군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어서 그 특정 설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에게 혐오스러운 감정을 주더라도 주제에 맞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꼭 긍정적이어야만 좋은 작품은 아니고 주제에 맞는 작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비주얼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감상평은 존재합니다. 특히 안 어울린다, 그림이 안 어울린다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좀 흔히 좀 안 어울린다도 있고, 뜬금없다, 특히 뜬금없다가 더 낫습니다. 더 좀 경계해야 되는 그런 감상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시선을 끌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이고, 좀 특별한 감정을, 좀 특정 감정을 확 들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이렇게 기획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조화 현상이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 그림이 나오는 이유는 좀 주제와 심하게 동떨어진 작품 내 요소. 보통 그림에는 여러 가지 사물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뒤에 특히 배경을 이렇게 꾸미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이 사람을 좀 돋보이게 하려고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가 액세서리를 넣었는데 그 액세서리가 그 메인 사람보다 더 튀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극 옷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 중세 유럽의 샹들리에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무슨 현대 컴퓨터가 등장을 한다든지, 특별한 컨셉이 없이 좀
주제가 심하게 동떨어진 작품 내 요소가 존재를 하면은 좀 이렇게 어색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특히 시대에 맞지 않는 연출이나 작품 내 요소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그림의 이렇게 몰입도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선을 끌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타겟에게 맞지 않는 작품. 그러니까 타겟이라고 하면은 그 작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작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겨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특히 연령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을 위한 건데 막 잔혹한 장면이 나온다든지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보는 건데 좀 이렇게 잔혹한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죠. 이것은 또 그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앞서 얘기했던 그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요소기도 하고요. 우선 주제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으면은 그 그림은 그 정체성이 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어떤 것을 피해야 되고 어떤 감상평을 유도해야 되는지는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 비주얼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신경을 써야 하는지 그래서 이 시각적 자극을 구성하는 요소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일단 뭐 그림 자체를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 뭐에 쓸 그림인가? 뭐에 쓸 그림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용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상품에 넣을 도안인지 아니면은 만화 컷에 들어갈 그림인지 아니면 광고용 일러스트인지 그러니까 어디에 쓰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을 먼저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특히 좀 이렇게 앞으로 진로를 이렇게 이쪽으로 정하신 분들이라면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그림인지를 반드시 신경을 쓰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갈아엎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이것을 만약에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이런 일러스트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피드백 그리고 다시 만들어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그림인지를 잘 기억해서 하면은 좀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을 위해 그릴 그림인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타겟하고 타겟이죠. 그 타겟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 그릴 그림인가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뭐 아동용인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것인가? 아니면은 성인 남성을 위한 그림인가? 아니면은 교육용인가? 아니면 영화 장르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이제 이것을 다 했으면은 그림 안에서 어떤 것을 돋보이게 그릴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좀 어떤 감정선을 이렇게 자극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연출을 이제 어떻게 할지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시선을 끌기 위해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그릴 것인가 이것을 이제 그림체와 그 컬러 같은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림체와 컬러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물을 그리더라도 그 용도나 타겟에 따라서 또 이 그림체도 많이 달라져요. 만약에 좀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 물건이나 그런 것에 들어갈 일러스트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막 각지고 막 이렇게 대비가 큰 막 이렇게 그림자 막 이렇게 까맣게 먹칠을 해서 정말 강력하게 주는 그런 것보다는 좀 둥글둥글하고 네, 좀 둥글둥글한 그림체가 많이 이렇게 애용이 되죠. 아동용 같은 경우는. 그리고 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 연출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컬러고요. 네, 컬러는 특히 여러 면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창작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그 창작물에서는 컬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작중 분위기나 그 스토리 같은 것의 분위기에 맞춰서 그 작품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품에 들어갈 그림 같은 경우는 그 고객에 따라서 이 컬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자꾸 아동용이 나오네. 네, 아동용 상품의 경우는 그 밝은 파스텔 톤의 색깔과 알록달록한 원색 포인트 이런 것을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인 여성용 상품의 경우는 일단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기 위해서 많은 컬러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주얼을 높이면서 이렇게 비주얼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컬러나 그리고 그림체 같은 것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그림 자체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정도 되고 대신에 이제는 그 사물들이 있잖아요. 그 그림에 이제 사물들이 있으면은 그 사물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물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특히 뭐 창작물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장면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때는 그 영상 연출 등에 쓰이는 카메라 앵글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컬러와 관련된 건데 컬러와 관련된 것 중에서 명도와 채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잘 조합하면은 정말 다양한 색깔, 아주 다양한 분위기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다양성을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부제를 붙였습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명도는 그 밝고 어두운 정도를 얘기하고 채도는 그 색이 맑고 탁한 정도를 얘기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명도가 높고 그러니까 명도가 높으면서 채도가 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스텔 톤이라는 색깔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명도도 높고 채도도 높아지면은 우리가 흔히 원색이라고 부르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주 생생하고 강력한 색깔이죠. 그 색채학에서는 이거를 순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원색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 좀 색채학에서 말하는 원색은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RGB 이런 색깔이에요. 그 완전 초록색, 완전 빨간색, 그러니까 빛의 삼원색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원색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구도 설정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은 내용인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림이나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강조와 생략입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은 이 강조와 생략 같은 경우에는 시선을 분배하는 데 아주 특히 중요해요. 강조와 생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에 대한 이렇게 집중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확 사로잡고 좀 이렇게 오래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시선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우리가 주변에서는 지금 확 가는 그런 눈이 확 가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선 실내에서는 그 형광등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거기서 빛이 나오는 곳은 눈에 가장 잘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채와 명암의 대비
그러니까 밝은 데는 엄청 밝고 어두운 데는 엄청 어둡고, 그리고 어떤 곳은 엄청 채도가 높아서 눈에 확 보이는 색깔이 있는가 하면은 눈에 튀는 색깔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대비를 극대화를 시키면은 그 지점으로 시선이 집중이 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그리고 또 잘 보이는 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특히 미술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보통 정물화의 구도거든요. 정물화에서 그 나오는 구도인데, 네, 주제가 보통 이렇게 그림의 중앙 지점에 있어요. 그림의 위아래에서 딱 중간에 위치한, 그림의 딱 중간 부분에 위치하는데, 그 부분에 보통 주제를 놓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눈에 띄고 그 물체가 잘 보이게 색칠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제 이제 근경,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가 또 눈이 잘 안 가잖아요. 그리고 멀리 있는 것들은 이 주제보다 더 튀면은 절대 안 되는 그러한 연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잘 보여야 되는 거, 주제를 가장 눈에 띄게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주제보다는 덜 튀게 그려야 한다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제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쏠리면서 이 그림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주제의 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거에 대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위치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잘 보이면서 핵심적인 것을 잘 노출을 하면은 바로 잘 보이는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강조와 생략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주제가 되는 사물과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물 자체로 존재감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그 색상 자체가 좀 칙칙한 색깔을 갖고 있는 물체의 경우,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효과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좀 더 눈에 띄는 다른 사물을 배치하거나 해서 그런 사물을 파는 것도 되고, 아니면 효과를 추가를 해도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효과를 추가를 하면은 좀 존재감이 부족한 사물도 굉장히 이제 돋보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외의 사물은 존재만 남기고 자세한 묘사를 생략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은 말하고 싶은 것보다 다른 부연 설명이 더 튀게 되면은 사실 곤란하니까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강조해야 될 건 강조해야 되고, 생략할 것은 과감히 생략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림의 그 질을 높이는 그러한 효과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리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이 비주얼에 대해서, 그리고 이 비주얼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주의점이나 유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어플을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진짜 드로잉 어플을 이용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건데요. 그림을 그려볼 건데,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짜 작품들을 한번 만들기 위한 그러한 첫 걸음을 한번 내딛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